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저의 행복이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계신 지금 안방까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간을 행복으로 디자인하는 삶이라고 제가 제 강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각자 자기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 강의의 이름을 공간을 행복으로 디자인하는 삶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름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집을 행복한 집이라고 이름하면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다. 그런데 우리 집이 행복을 찾아다니는 집이면 맨날 행복을 찾아만 다닐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지 말고 행복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행복한 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똑소리 나는 살림 비법을 제가 전수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제 소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잘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스페이스 함께라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정리를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확산하고 또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정리의 힘을 믿는 강사라고 했는데 그 정리의 힘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동서분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정말로 정리가 안 돼서 삶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정리는 단순하게 집에서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만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가는 외식업소, 식당, 식당에 주방에 특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정리가 위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만 잘해도 위생이 당연히 관리가 되고요. 또는 업무의 동선이 효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전에는 정말로 대강당에서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줌으로 하는 강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유튜브 강의는 처음이네요. 저한테도 많이 설레이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정리에 의해 한절기 옷장 정리, 침구 정리로 해보려고 해요. 화면이 조금 흐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부부의 2층 집에 무슨 일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보시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1층도 아니고 2층이고. 그런데 잘 보시면 집 앞에 뭐가 있나요?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어요. 아마 자막이 없었다면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사람의 방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진을 보고 아니 어떻게 방에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깝다.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2층 집인데 여기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습니다. 2층에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이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이 할아버지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은 집 다른 느낌. 전혀 다른 같은 집처럼 안 느껴지죠. 실제로는 이렇게 바뀌기까지 쓰레기가 150톤이 나왔고요. 자원봉사자가 256명이 여기에다가 도움이 손길을 줬습니다. 사실은 정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로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레는 옷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설레는 옷장. 뭐부터 하면 좋을지. 사실은 정리를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구보다 필요한 거. 내가 옷장을 정리할 필요한 거. 비 오는 거. 네, 비 오는 마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비 오는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네, 수납 도구. 네, 필요할 수 있죠. 박스도 필요하고, 네, 옷걸이도 필요하고, 네, 바지 집게도 필요하고, 이렇게 소품들이 다 필요할 수 있는데, 더 필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마음. 네, 사실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내가 행동하자 하는 마음인 거죠.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추운 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도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쵸? 내가 웃음으로 힐링을 줘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이 뜨겁게 달궈주시러 이 봉송학당에 오신 것 같아요. 정리는 아까 우리 비 오는 걸 얘기하셨는데 정리는 자기 집을 찾아주는 거예요. 물건의 집을 찾아주는 거. 제가 이름을 만들어준 것처럼 물건의 집을 찾아주는 것이 정리의 기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정리,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정리했어 라고 말은 하는데 선생님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혹은 며칠 사이에 금방 되돌아가요. 이런 얘기 가끔 하시죠. 하루 종일 정리했는데 며칠 뒤에 되돌아가요. 네, 그 이유는 정리는 했다고 하는데 정리하지 않고 정돈만 했기 때문이에요. 네, 정리에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돈만 했기 때문에 물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편리하게 수납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돈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정리까지 같이 해야지 가시적인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네, 효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그렇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시간이 절약되고요. 비용이 절약이 돼요. 그리고 공간이 확보되죠. 그리고 가사 업무가 분담이 됩니다. 주거환경이 개선되고요. 자원이 절약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네, 지역의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진을 보시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공간이 네, 완전히 달라졌죠. 같은 방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깔끔해지면 일단은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깔끔해졌을 때의 느낌. 네,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또 네, 위생이 되고 찾기가 쉬워져요. 네, 찾기가 쉬워지면 아까 시간이 절약된다고 했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생으로 따져봤을 때 평균. 네, 맞추시면 제가 비타 500 하나 쏘겠습니다. 네,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건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2년보다는 작습니다. 1년보다 작습니다. 8개월도 작습니다. 6개월보다 작습니다. 5개월보다 작습니다. 3개월보다 작습니다. 한 달보다 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5일이나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15일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15일이 곱하기 2로 늘어나요. 그럼 30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이죠. 혹시 2021년 12월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파노라마처럼 필름을 돌려보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12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네, 정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은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네네. 작년 12월 달에 올해를 맞이하려고. 네네. 올해를 맞이하려고 이야기. 네, 올해를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 선생님이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재미있었던 일? 크리스마스. 또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 등산도 가셨고. 네. 우리가 사실은 하루만 지나도 어제 나 뭐 했지? 일주일만 지나도 뭐 했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다 기록을 해보면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등산도 갔었고 그쵸? 정리도 배우기 시작했고 이 많은 일들이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이 나에게 내 인생에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달 동안 선물이 주어지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네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졌어. 여행. 선생님 여행 가고 싶으시고. 선생님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선생님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정답을 잘 알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많이 강의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99%는 여행을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못 가지만 코로나 전으로 거슬러 가면 우리가 여행 갔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쵸? 내가 여행 갔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사실 어떤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코로나 전에요? 네네, 코로나 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고 우리 선생님은 여행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 여행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요? 네, 저는 마지막 차를 타고 네, 새벽에 4시 반에서 5시에 음, 바닷가에서 해 뜨는 거 보고 그리고 길게 왔어요. 바닷가 여행. 네. 그럼 여행을 빼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거. 네, 혼자만의 시간 갖는 것도 굉장히 기쁜 추억일 수도 있죠. 막내딸하고 처음으로 무대 올라간 노래 네, 무대 가서 노래 부르셨던 기억. 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99%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행 갔었던 기억.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샀을 땐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내가 예쁜 옷을 샀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네, 며칠. 지금 한 번 딱 얘기하셨어요. 한 번 입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두 번째부터는 그 행복이 점점 차감이 되죠. 물건은 이런 거거든요. 물론 쓰면서 늘 행복한 물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물건은 그만큼 행복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추억은 어떤가요? 첫사랑의 추억 다 있으시죠? 네, 이렇게 첫사랑 얘기만 해도 오늘처럼 눈이 와도 벌써 우리가 마음이 막 설레죠.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잖아요. 추억은 오래될수록 더 예쁘게 아름답게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이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을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내가 그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저는 선생님들이 정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간으로 그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은 공간인데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책상이 나왔어요. 그쵸?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 기간에 공부해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런데 책상이 정리된 아이와 책상이 정리되지 않은 아이 어떻게 행동이 달라져요? 책상이 정리되진 아이는 엄마가 공부해라고 하면 책상으로 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요? 책상 정리를 하죠. 책상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쵸? 책상 정리를 하고 나면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정말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왔을 때 책상 정리를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가 공부할 때는 다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늘 책상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는 어때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앉아서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무조건 공부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쵸? 네, 같은 방이죠. 자세히 보시면 네, 이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우리 집에 이불 몇 채다 알고 계시는 선생님? 네, 선생님 몇 채예요? 2채. 선생님 미니멀 하시네요. 또 나는 몇 채?
네. 하나 반이요. 하나 반. 네, 미니멀 하신 분 선생님들만 오셨나 봐요. 사실은 우리의 주거 문화가 단독에서 아파트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또 바뀌어진 형태가 뭐냐면 전에는 좌식이었다가 요즘 입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쵸? 전에는 요를 깔고 생활했다면 최근에는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어요. 특히 종갓집, 종손이라거나 혹은 종갓집이 아니어도 맏며느리라거나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불을 다 가지고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환경이 변하는 만큼 우리 집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가족은 2명인데 이불이 옷장 전체 가득해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혹시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건조기? 네. 최근에는 건조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하나 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여도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집에 건조기가 없어도 우리 동네에 건조기가 있어요. 그쵸? 네. 당장 내가 오염이 있으면 가서 세탁을 하면 돼요. 심지어 그 빨래방은 24시간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꼭 우리 집에 이불을 전체 이불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만 찾아도 우리 집에서 숨어있는 2평, 3평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우리 집에서 숨어있는 2평, 3평을 찾으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선생님들이 이불만 정리를 해도 3천만 원 벌어가시는 거. 그쵸? 어마어마하죠? 네.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정리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한눈에 보일 수도 있고 한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집에 잠들어 있는 이불이 있지 않으신가요? 혼수로 해온 솜 이불이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 목화솜 이불 잘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잘 사용하지 못하고 30년 혹은 40년, 50년 동안 옷장에만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러면 그 50년 보관한 이불을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쵸? 물론 당연히 혼수로 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50년 동안 내가 안 썼어. 그럼 앞으로 50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네. 그런데 왜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이불을 솜을 틀어서 가볍게 해서 여러 채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불이 아니라 방석이나 쿠션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나의 선택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 내 옷이 얼마나 되는지 집에 계신 선생님들은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해보시고 오늘 강의로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은 집에 가서 내 옷장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패딩이 몇 개인지, 티셔츠가 몇 개인지, 혹은 바지가 몇 개인지. 네, 이렇게 제가 개수를 알려드리는 게 숫자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대략 한 통, 2통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통에 어떤 옷이 몇 개나 걸려 있는지 내 옷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리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단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쵸? 누구는 옷장에 있는 옷에 티셔츠가 10개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20개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가진 공간이 다르고요.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죠.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일반 옷은 잘 없어요. 그런데 운동복은 굉장히 많겠죠. 네, 어떤 직업적으로 그 옷이 꼭 필요한 유니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벨리 댄스를 한다. 그러면 그 댄스 하시는 분들은 댄스복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써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각자 삶이 다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내가 맞는 상황,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해진 답은
누가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답. 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제가 이렇게 개수를 파악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네, 내가 가진 양을 진단하시고 또 하나를 뭘 진단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는지.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내가 수납할 수 있는 양이 다를 수 있죠. 아까 마찬가지로 누구는 100벌의 티셔츠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누구는 50벌의 티셔츠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100벌과 50벌의 차이가 나겠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수납할 수 있는 양 두 가지를 보시고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옷장을 다 쓰느냐 혹은 배우자와 같이 쓰느냐 혹은 자녀와 같이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정리할 때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주된 옷장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는 옷장 플러스 또 뭐가 있나요? 수납공간. 수납공간 옷장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수납하는 곳. 우리 집에서 물건이 많이 수납되어 있는 곳 어딜까요? 싱크대가 가장 많이 물건이 수납되어 있을까요? 네, 주방에서는 싱크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물건이 가장 많이 수납되어 있을까요? 네. 네,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주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베란다. 그쵸? 우리가 안 쓰면 물건이 어디로 가요? 네, 베란다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베란다 수납장에 물건을 넣어두었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다시 햇볕을 못 보고 그대로 다시 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베란다에 어떤 물건이 수납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직업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물건을 꺼내서 고객님들한테 여쭤봐요. 고객님 이거 자주 사용하세요? 자주 안 사용하세요? 그러면 어머 이게 뭐예요? 이 물건이 여기 있었나요? 이거 제 물건 맞나요? 네, 오히려 저희한테 어떤 물건인지 여쭤보는 경우도 많이 있더란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베란다에서 저쪽 베란다로 이사 가는 동안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아서 그쵸? 그냥 이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불을 50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불만 50년 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 혹시 집 거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네. 3, 4년. 네, 우리 선생님은 지금의 집 거주하신 지 몇 년 되셨을까요? 3년. 네, 6년. 네, 우리 선생님은 집 거주하신 지? 네, 5년. 우리 선생님은요? 네, 비교적 짧으시고 조금 오래되셨잖아요. 저희는 묵은 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살아온 만큼 짐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사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오래 한 곳에 거주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물건, 내 물건 같이 쌓여가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오래 거주하면 할수록 내가 묵은 짐이 많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연수에 따라서 더 많이 비워내야 되겠구나라고 기본 전제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지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공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은 100%라고 가정했을 때 몇 프로 정도를 채우면 좋을까요? 공간. 100%를 줬을 때 몇 프로를 채우면 가장 이상적일까요? 50% 또 80% 또 40%? 네, 평균은 70에서 80%라고 해요. 그러면 20, 30%는 비어져 있어야지 쾌적한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마다 달라서 관리의 양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0, 30%를 비워놓고 70에서 80% 정도만 사용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양을 파악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내 옷이 100벌이야. 그러면 적어도
30벌은 비워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네, 내 양말이 100개면 30개는 비워내야지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100개 중에 90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선생님 저는 50개만 넘어도 좀 힘들어요.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누구는 50개가 기준이고 누구는 80개, 90개가 기준이어도 괜찮아요. 다만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런데 내가 관리가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 강사님이 30%는 비우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물건에 일단 양을 비워 넣으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서랍이에요. 우리가 아까 옷장도 했고 이불장도 했죠. 네, 서랍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랍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옷은 걸려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서랍은 어때요? 내가 서랍에 물건을 넣고 열고 닫는 동안에 서랍이 움직이죠. 그러면 물건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이 일반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구분해서 구획을 나누어서 쓰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각자 물건이 섞이지 않게. 제가 조금 전에 정리는 물건의 집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집을 만들어주는 거. 서랍이 큰 집이라고 하면 서랍 안에 작은 집, 또 작은 집을 넣어서 물건에 각자 같은 종류끼리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집 거실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 우리 주방 얘기했죠? 주방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칸이 잘 나눠져 있어서 사이좋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네, 서랍에 나누는 거, 구획을 나누는 거 필요하겠죠? 네, 요것도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옷장 문에 도어에 간혹 스카프나 넥타이를 정리할 수 있는 정리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리 거리를 누구는 굉장히 잘 활용하지만 누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굳이 두실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사용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싸우지 않게 잘 사용하는 것만 걸어두시면 되는데 스카프가 30개인데 30개를 거기다 다 걸어. 그러면 겉에 보이는 몇 개는 보이겠지만 안쪽에 있는 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물건을 보이게 하고, 계절에 따라서 빈도수가 낮은 것은 서랍에 넣거나 위에 선반에 넣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선반이 놓여져 있어요. 옷장에.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선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선반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옷봉을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옷봉을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다이땡에 가시면 이렇게 미니 압축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하거나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좋으니까 옷봉 하면 검색을 해서 내가 사이즈를 요청하면 잘라서 우리 집으로 보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옷 정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수납이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접는 것보다 걸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접기보다 저는 거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요 서랍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 옷장에 세탁소 비닐이 씌워져 있는지 벗겨져 있는지. 우리 집에 세탁소 비닐이 씌워져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여름옷도 벗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탁소 비닐은 세탁소에서 우리 집에 오는 동안에 오염이 되지 말라고 커버가 씌워져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탁소에 보내는 옷들은 대부분 어떤 옷이에요? 드라이 클리닝 하는 옷이죠. 네, 드라이 클리닝은 화학 섬유로 드라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 휘발성이죠. 날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오면 비닐을 벗기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두는 게 가장 좋고, 바람이 통하지 않더라도 바깥에 두었다가 옷장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비닐 커버를 씌우게 되면 그 옷은 보통 비닐 커버를 씌우는 이유가 먼지 들어갈까봐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으면 그 옷은 먼지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비닐의 특성이 어때요?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끌어당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안 들어가지만 주변에 있는 옷에 먼지가 더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은 벗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랍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집에 있는 뭐 쇼핑백이나 상자 등을 이용해서 섞이지 않게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포인트로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죠. 저게 무슨 포인트냐면 수납 도구가 서랍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이 열고 닫으면서 또 흔들리겠죠. 그래서 뒤쪽에 새 상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에 상자 등을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옷장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행거나 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행거를 사용했을 때 먼지 때문에 되게 고민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커튼을 씌우는 경우도 있는데 커튼을 씌우는 방법도 하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먼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청소를 하시기 전에 한 번씩 털어주시는 거. 네, 위에 있는 먼지를 털고 나서 바닥 청소를 하시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 입으면, 자주 사용하면 먼지가 앉을 일이 없어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자주 사용하는 거. 네, 여기도 공간이 달라졌죠. 네, 같은 공간이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끝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20%에서 30%는 비워야 되지만 네네. 일단은 비워내고 정리만 할 게 아니라 정돈이 돼 있어갖고 네. 서랍 같은 경우는 큰 집이니까 작은 네. 집을 짓고 또 네. 작은 집이니까 상자 같은 걸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네네. 네. 잘 네네. 들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우동생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셔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살고 계시는 그 공간이 행복으로 디자인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